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 김시덕 교수의 중공, 그리고 중화민국, 그리고 또 일본, 또 그리고 조선, 또 그리고 지금의 한국,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에 대해서 짚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 침공했던 중국의 우호적, 타이완에는 모렴치.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교수 김시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덕 교수님은 나이에 비해서 깊은 내공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은 1992년 8월 24일까지는 중화민국 대사관이었다.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삼아 1912년에 탄생한 중화민국은 제국주의 일본과 치열하게 싸우던 탓에 그 후방에서 자라나던 공산당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고 1949년 타이완 섬으로 옮겨갔다. 1919년 상하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수뇌부에 폭탄을 던진 상하이 의거 사건 이후 국민당 및 장제스 총통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1992년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할 때까지 60년가량 중화민국과 국교를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되자 한국 외교부는 타이완 측에 대해 사흘 안에 명동대사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이전에도 타이완 중화민국과 당교하는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타이완 측은 한국도 언젠가 당교할 것이라는 각오는 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소한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수립, 교섭 상황을 미리 알려주어서 자신들이 명동의 대사관을 처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명동 대사관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한국 측은 이 부탁을 거절하고 단교 직전에야 일방적으로 타이완 측에 통보했다. 대한민국은 이때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정부로 인정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다. 국민당의 장제스 총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광복군을 후원해 주었고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문구를 넣어 주었다. 조선광복군은 광복 후 한국군의 원형이 되었다. 한편 1938년 김원봉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조선의용대 가운데 대부분은 공산당의 팔로군 측으로 옮겨갔고 이들은 광복 후에 북한인민군에 편입되었다. 이들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김일성은 이들과 함께 한국을 침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관로 조선일보 2019년 6월 14일 조선의용대원 80%가 결성한 조선의용군 북한인민군의 뿌리가 됐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던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자기 회사가 6.25 당시 인민군이 대성을 거둔 상감령 전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열변을 토한 바 있다. 즉 북한의 불법적 침략에 맞서 싸우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둔 한국군을 막아선 것을 자기 회사의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받아주었으니 협중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의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 교묘하게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기댈 곳 없는 대한민국 망명객들을 받아준 것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아니라 장제스의 국민당이었다. 물론 정부가 곧 국민은 아니고
중일전쟁 당시 중화민국 시민 상당수의 후손은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항미 원조 군대의 장병으로서 1951년 대한민국을 침공했고 상감령 전투를 자랑스러워하는 화웨이 같은 기업을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한국 시민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비논리적으로 우호적이고 중화민국 타이완에 대해 지나치게 모렴치하다고 생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제에서 한국인은 의리보다 이익을 중시했다. 이러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에 대해 낯부끄러울 뿐이다. 예,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어떤 명분과 감성에 치우친 외교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수도, 망국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김시덕 교수님의 이 같은 지적은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광복군의 원류가 된 김원봉 일당들을 짚어낸 것,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대만과의 소원해진 관계, 이런 것들은 잘 짚어주었습니다만은 과연 장제스가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었느냐는 아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카이로 선언,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앞뒤 맥락은 일단 젖혀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장이 되겠고요. 한국 독립선언이 선언된 카이로 선언은 홉킨스 루즈벨트의 초안 작성과 처칠에 의한 약간의 교정이 있은 후 완성되어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가 서명함으로써 완료되었다.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3순회 중 장제스가 그래도 한국의 이웃나라 총통이니까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미 국무성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세울 수 있다. 국무성은 미국의 모든 국제관계 업무를 공식으로 관장하는 기구이고, 이곳을 통해 이승만을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나 국무성의 역할은 카이로 선언의 한국의 독립조항을 넣는 과정 어느 부분에서도 그럴 만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장제스는 오히려 한국 독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국무부 역시 카이로 선언을 초안한 홉킨스나 루즈벨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한국의 독립선언과 장개석, 카이로 회담 과정 전체를 통해 보면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중국이나 장제스라는 단어가 앞 혹은 뒤쪽에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문제나 장제스 이름이 나올 때 한국 문제가 가끔 덩달아 거론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아이오와 함상에서 루즈벨트가 참모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났는데, 이때는 마셜 총장이 소련의 참전 문제를 중국과 상의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덧붙이는 말로 장제스의 한국관에 관한 말이 나왔고, 카이로 회담에서도 장제스가 전후 일본에게 빼앗긴 영토를 반환받아야겠다는 주장을 했을 때 한국 문제가 따라 나왔다. 장제스는 아직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의 해외 망명 지도자들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 문제를 말할 때 한반도 문제를 자연히 중국 문제에 이어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런 장제스 입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 장제스와 전후 중국 문제를 말할 때 뒤이어 한국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카이로 선언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한국 문제를 달고 다닌 장제스가 당연히 한국 독립이 카이로 선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장제스의 한국과는 한국의 독립이 아니었다. 상해와 중경에서 장제스 정부를 유일한 후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한국 임시정부에 대해 장제스는 임시정부 구성원에 대한 도움을 다소 주었더라도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든지 한국 독립을 지원하는 일은 일치하지 않았다. 자, 여러 가지 넓은 맥락이 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사실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까지만 읽고 김시덕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다른 책을 인용하면서 보완 또는 첨언해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타국의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유통상 개방을 원하는 나라는 거의 미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논리는 아직까지도 유효한데요. 독립문의 의미가 영어문을 허물고 만든 독립문의 의미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앙을 비롯한 주사파 일당들도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행사를 할 때 독립문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코미디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독립이라는 말만 들어가고 3.1 운동 행사만 하면은 항일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은 반중,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의 문임을 모르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역사관에 대한 감각,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그때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시덕 교수님의 중국 내에서는 이제 중공과 중화민국 그리고 한반도의 독립과 얽힌 내용을 제가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한 챕터를 펼쳐서 첨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